남녀 관계에서 성욕이라는 이 단 하나의 변수가 어떻게 힘의 균형을 좌지우지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좀 집중적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이 이론이 제시하는 주장, 그리고 그 논리 구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관계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시각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그 점을 청취자분과 함께 탐색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 이론의 출발점부터가 아주 강력한데요. 남성의 성욕을 가장 강력한 힘인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모순적인 정의,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론은 남성과 여성이 성욕을 대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거든요. 비대칭성이요? 네,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남성은 섹스를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한 반면에 여성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이라. 그러니까 여성이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더 나은 자원을 얻는 게 생존에 유리했고 그 전략이 이제 현대 관계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발현된다는 식의 관점인 거죠. 그렇군요. 학습된 기술이라기보다는 거의 유전자에 각인된 것처럼 다루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한쪽은 그걸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이론은 관계의 시작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의 원천이 바로 성욕의 차이라는 거죠. 한쪽은 얻기 위해 많은 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그걸 이용해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구조. 이 비대칭 전력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자, 그럼 이 비대칭적인 힘, 이 전력을 여성이 실제 관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서는 잠자리 거부권, 이라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를 언급합니다. 네. 예를 들어 여성이 등을 돌리거나 오늘 나 피곤해 라고 말하는 아주 일상적인 그 순간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권력 전쟁의 서막이라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성욕에 지배당한 남자는 그 거절의 신호를 받는 즉시 강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분석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화난 게 있나? 내가 매력이 없나? 하는 온갖 자기검열의 스위치가 막 한꺼번에 켜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정말 단순히 성욕이 해소되지 않아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그 거절 이면에 있을지 모르는 관계의 단절에 대한 더 근원적인 두려움일까요?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는 이 둘이 뒤섞여 있다고 봐요. 1차적으로는 성욕 해소의 좌절이지만 그 좌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 공포가 결국 이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으로까지 증폭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남성은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뭐든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 유명한 호구가 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자기검열은 자연스럽게 미안해 라는 사과로 이어지고 그 진정성을 증명하려고 선불을 사거나 자존심을 굽히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논리네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그 모든 행동은 결국 섹스라는 보상을 얻기 위한 대가지불이라는 겁니다. 남성은 관계를 회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보상을 얻기 위해 비용을 치르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주도권은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상대에게 넘어가 버린다고 분석합니다. 이 이론은 이 과정을 자신의 영혼을 갖다 바치는 꼴이라는 아주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남성이 성욕이라는 본능 때문에 관계에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해결책이라는 게 있긴 한 걸까요? 당연히 해결책, 즉 권력 설계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불리한 판을 180도 뒤집어버리는 역전의 시나리오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남성이 자신을 묶고 있던 성욕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끊어내는 겁니다. 족쇄를 끊어낸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앞서 언급된 상황과 정확히 반대되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돼요. 여성이 똑같이 나 오늘 피곤해 라며 잠자리를 거부하는, 즉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을 때 남성이 이전처럼 불안해하거나 매달리는 대신 아주 태연하게 그래 피곤하면 푹 쉬어야지 라고 말하고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등을 돌리고 잠들어 버리는 상황입니다. 와, 미련도 아쉬움도 분노도 전혀 내비치지 않는 거죠. 바로 그 순간 공포를 느끼는 쪽이 역전된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이전까지는 버튼만 누르면 확실한 반응이 나오던 자판기 같았던 남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걸 눈앞에서 목격하는 순간이죠. 네. 그때 여성의 머릿속은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왜 이러지? 내 몸에 더 이상 관심이 없나?
라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혹시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졌나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까지? 맞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의심과 두려움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통제권이 사라졌다는 공포가 엄습하는 거죠. 그 경외하게 된다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보통 경외감은 존경이나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되는데 이 이론에서는 두려움과 통제 불능에서 비롯된다고 보네요. 이 이론에서 말하는 경외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가깝죠. 내가 가진 무기로는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상대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여성은 그 남자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갈망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가 가장 무서워하면서도 가장 빠져드는 남자는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는 남자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건 단순히 힘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이 아니네요. 상대가 칼을 들고 위협할 때 똑같이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아예 칼이 아무 소용없는 진공 상태의 방을 만들어버리는 전략이랄까요? 다만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환경을 바꾸는 걸 넘어서 상대방이 내가 왜 칼을 들고 있었지? 라고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전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의 무기뿐만 아니라 그 무기를 들었던 자신감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바로 그거죠. 종합해보면 이 이론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진단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끌려다니는 현상은 여성이 특별히 대단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 즉 남성 자신의 통제력 부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남성이 스스로 자신의 성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상대에게 그대로 노출하고 키를 쥐어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우위를 점하는 가장 확실한 설계는 다른 어떤 기술이 아니라 그저 성욕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못 박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내하거나 참는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자료에서는 이 행위를 여자가 쥔 유일한 패를 찢어버리는 행위라고까지 묘사합니다. 패를 찢어버린다.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요. 패를 뺏는다거나 내 패를 보여준다가 아니라 찢어버린다는 건 더 이상 그 패가 게임의 변수가 될 수 없도록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협상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상대의 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곧 승리, 즉 관계의 우위를 점하는 설계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섬뜩하기까지 한 렌즈를 통해 관계의 역학을 들여다봤습니다. 성욕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를 축으로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한쪽으로 쏠리며 또 어떻게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선명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네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이 이론이 관계를 분석하는 모든 과정과 결론이 철저하게 우위점유라는 목표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대를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 사랑, 신뢰, 공감, 배려 같은 우리가 보통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적인 요소들은 이 설계도 안에서는 통제해야 할 노이즈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론의 프레임 안에서 공감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배려는 주도권을 내주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모든 것을 권력의 관점에서만 재해석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청취자분께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마지막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